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대담 세션 에너지 전환 농촌의 새로운 미래 진행을 맡은 브랜드국의 김경미입니다. 당신에게 300평의 땅이 있다면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저희 요즘 부동산 이슈가 핫한데 땅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담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슈를 저희가 놓고 갈 수가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농촌 지역에서 이 땅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대담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땅을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김종환 회장님을 모시고 진행될 예정이고요. 회장님께 간단한 소개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지역농업네트워크의 김종환입니다. 저는 농업농촌 현장에서 21년 차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지자체나 농협, 농가들에 대한 정책 지원이나 자문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그리고 먹거리 정책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대담의 주제가 에너지 전환, 농촌의 새로운 미래인데요. 에너지 전환이 어떻게 농촌의 미래라고 생각하시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앞에서도 이제 그 마강래 교수님께서 세 가지 요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것, 두 번째는 건강, 그리고 세 번째가 관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경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는 것들이 이제 농촌에 계신 주민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농가들의 평균 경작 면적이 한 4,500평 정도, 1.5헥타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얻는 농업소득이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를 환산을 해보면 앞에서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300평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자면 약 한 7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부분이거든요. 300평 농사지어서 70만 원 얻는다. 그리고 4,500평 농사지어서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농촌에 가고 싶으신가요? 그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고요. 실제로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농촌 태양광 같은 경우에 300평에 한 100kW 정도를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한 1,000만 원 내외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농업소득과 직불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 200만 원 내외인데, 한 5배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농촌 태양광을 중심으로 많은 부분이 이루어질 텐데,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부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농촌 지역의 유유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소득도 올리고 또 농촌 주민들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려움, 갈등 이런 것들이 있지만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 전환은 농촌의 하나의 중요한 미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기후 변화에도 대응하고 농가 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태양광이 굉장히 혐오 시설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갈등이 생기게 되었는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태양광이 우리나라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건 2010년대 이후인데, 주로
이제 15년에서 17년 그 사이가 1차 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고속도로 타고 지나다 보니 보시면 산림을 깎아서 태양광을 설치한 지역들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보기 어떠신가요? 보기 좋던가요? 안 예쁘죠. 예, 그런 식으로 난개발되고 또 산림을 훼손하고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렇게 훼손돼서 얻은 소득들이 농업인들한테 또는 지역 주민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주로 외지인들이 가지고 가다 보니까 굉장히 난개발은 하면서도 실제 소득은 외지로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초기에 발생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그런 이제 난개발 문제를 초기에 해소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왜곡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유포가 됐었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제 농업인들이나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고령자분들이 많으신데 또 이게 관계 속에서 소통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가짜 뉴스가 한번 유포되기 시작하면 이게 또 강력한 영향력을 좀 발휘했던 것 같고요. 이런 과정들을 좀 정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을 하고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조정기관 또는 갈등 해소기관들이 없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혐오 시설처럼 지역에서 인식이 되고 좋은 기회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반감이 많은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지금 태양광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있는데 실은 재생에너지가 태양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 이게 재생에너지로 좀 대체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를 좀 궁금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재생에너지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게 전환이 가능할지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재생에너지는 태양광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수력 발전도 재생에너지고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또 지역 사회에서 보면 축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축산 분뇨라든지 또는 산림을 이제 간벌이라든지 이렇게 가꾸게 되면 폐목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 그 자원화해서 전기를 생산하면 어떠냐라는 그런 활동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이제 시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지역 자원의 순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자원들을 잘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도 있고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인데 저는 조금 그것도 병행해서 해야 되지만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의 포커스를 어디다 둘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농촌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산업화된 접근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보는 거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경제성하고 시급성인데 예를 들어서 축산 분뇨를 자원화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한 50억에서 많게는 한 300억 정도까지 규모에 따라 투자가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성공 사례가 별로 없고요.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조금 안정화되지 못하고 모델로 정착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기에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에너지 전환 이런 문제에 대한 시급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간적으로 좀 조기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산업화된 접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앞에서도 이제 경제성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한 평균 잡아서 한 150억 정도가 투자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이제 축분이라든지 이런 걸 자원화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아직까지
흑자로 지속 가능하게 경영이 되고 있는 모델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면에 이 자금을 농촌 태양광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게 되면 연간 한 10억 정도의 고정적인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마을 공동체라든지 지역 공동체에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뭐 경제적인 측면이라던가 기술 정도가 태양광이 가장 안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가 사전에 이제 면담을 통해 가지고서는 의견을 들었을 때 햇빛 농사 짓는 농부라고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농사를 겸업하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영농형 태양광이 보기에는 좋은 것들을 잘 아울러 가지고 굉장히 좋은 접근 같은데, 이거는 왜 찬반 갈등이 있는 걸까요? 네, 굉장히 큰 이슈고요. 민감한 주제입니다. 태양광이 설치가 되고 실제로 이제 사업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땅이 필요한데, 대규모 땅이 필요합니다. 농촌 지역에서 농촌 태양광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법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태양광을 하게 되면 발전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농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이 설치된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업계에서는 이 농지 전용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고 또 굉장히 민감한 이슈로 접근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동안에 또 알게 모르게 이게 대기업 집단이라든지 이제 외진에 의한 농지 전용 또는 농지 소유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하면서 이게 그 식량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또는,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자산적인 가치를 위해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농업계에서는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에 경제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영농형 태양광은 이제 밑에 농사를 짓고 위에다 이제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농작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굉장히 넓게 둡니다. 그래서 아까 100kW 생산하는데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냥 패널만 설치할 경우에는 300평이 필요한데 영농형 태양광으로 하면 2배 정도, 한 600평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600평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그냥 벼농사를 짓거나 일반 농업을 하시는 경우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해서 하는 경우를 보면 약 한 4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00평에서 한 200만 원 내외 정도의 소득이 올릴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직불금까지 포함해서 농민수당이니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 200만 원 내외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고 봤는데, 그럼 600평이면 한 400만 원 정도 잡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시험 연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농형 태양광의 소득을 추정을 해보면 1200에서 한 1500만 원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 비교를 해도 3배에서 한 4배 정도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소득 관점에서만 보면 당연히 영농형 태양광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농업계에서는 농지 전용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흔히 이야기하는 가짜 농업인이 좀 많이 양산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농사는 그냥 형식적으로 짓고 발전 사업 자체가 주 목적인 경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식량 자급률이 25%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게 맞느냐라는 이제 우려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농업 현장에서는 분명히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있고 대전제로서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에도 분명히 공감대가 있는데 뭔가 체계적으로 관리와 운영이 되지 않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 종합 계획 이런 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기존의 이제 농촌 태양광이나 에너지 전환, 농촌 에너지 전환 문제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는 지자체의 역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산업부나 중앙정부 그리고 한전의 역할 그리고 그 현장에서 발전 사업을 하는 농업인이나 발전 사업자의 역할이 있었지 중간에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고 또 갈등을 조정하고 또는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역할들을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단위의 기본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이 되고 그래서 좀 일종의 그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것 같아요. 농촌 태양광이 얼마,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축산 분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한 바이오매스를 통한 것이 얼마, 그 다음에 전통적인 에너지원들을 얼마 정도를 이용을 해서 우리 지역의 에너지 정책들을 가지고 갈지 이런 것들을 지자체가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자체가 주체가 돼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는 거에 공감이 되면서도 왜 농업인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 에너지 전환 이슈를 좀 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혹시 의견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게 일단 저는 이제 그 농업인들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농업인들이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전제로 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제 하에서 농업인들도 조금은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좀 정확한 정보와 이런 것들에 의한 차분한 대응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누가 어떻게 컨트롤을 하고 좀 중심을 잡아줄 거냐 하는 부분들에서 저는 아까 지자체 역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에서 굉장히 지역에서 착근해서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공신력이 있는 농협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에너지 전환 문제를 농민 수당 정책하고 좀 연계해서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농민 수당은 이제 기본소득처럼 균등하게 농사를 지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일정액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고 또 최근에 확산도 많이 되고 굉장히 제일 핫한고 인기도 많은 정책입니다. 근데 이제 워낙 막대한 재원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경우에 재원 마련 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조금 그 지역 주민과의 그러니까 비농업인 간의 형평성의 문제, 그다음에 예산 사용의 경직성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나 이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가 출자한 공사라든지 어떤 사업 조직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계획적으로 투자도 하고 이익 배당도 하고 그다음에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진행은 하되 농사를 반드시 짓는 걸 전제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대담이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생에너지의 중심으로의 에너지 체계 전환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농가 소득 향상의 측면에서도 필요한 점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다 원활한 전환과 확산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 같고요. 회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해 주실 말씀 있으면 네, 전해 주세요. 에너지 전환이 농업 농촌의 어떤
그 미래로서 새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대담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포럼은 20분간 쉬었다가 3시 30분부터 다시 이어집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